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머릿속에 엄청난 대박 아이디어가 아하 하고 떠오르는 순간 이건 신의 한 수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제 그런 순간이 3,500번이나 찾아와서 3,500개의 특허를 따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나카마츠 요시로 박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모두가 다작 발명가라고 인정하는 멋진 괴짜 나카마츠 박사를 한번 만나볼까요? 우선 박사의 성을 제대로 발음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나카마츠라고 읽어야 해요. 박사는 영문 이름의 마지막 U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빼기로 결정했는데 그렇다 해도 나카마츠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만약 박사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다면 나카마츠 경이라고 불러주세요. 나카마츠 박사는 몰타 기사단으로부터 기사 자기를 수여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기사단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사전에 경고드려요. 이름에 대한 얘기는 이쯤 해두고 이제 확실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박사를 일본의 에디슨이라고 칭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받은 특허는 겨우 1093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카마츠 박사는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상기시켜 줄 거예요. 박사의 패션 감각도 박사의 성격만큼이나 화려하답니다. 도쿄처럼 분주한 도시에 있어도 박사를 멀리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체크무늬, 세로줄 무늬, 얼룩말 무늬, 벨벳, 반짝이는 패턴과 라인석 장식, 아니면 평범한 검정색, 남색, 회색 맞춤 양복을 입고 눈에 띄는 넥타이를 메고 있을 테니까요. 좋아요. 한마디로 표현해보죠. 나카마츠 요시로 박사는 좀 괴짜입니다. 그럼 박사의 머릿속에서 어떤 발명품들이 만들어졌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어마어마한 양을 자랑하는 그의 발명품 중에는 이상한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뿅뿅 부츠처럼요. 스키 부츠와 아주 비슷하지만 바닥에 원형 스프링이 달렸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걸 신으면 동네를 폴짝폴짝 뛰어다닐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 좀 재밌게 들리는데요. 미국의 90년대생들은 빅타임 토이즈라는 장난감 가게에서 팔던 문슈즈가 바로 생각날 거예요. 자기 방어용 가발도 있답니다. 안에 닌자 무기가 몰래 숨겨져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박사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발을 벗고 적에게 무기를 날려버리세요. 박사는 노래방 기계, 디지털 손목시계, CD와 DVD 등도 직접 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하지만 박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업적은 아마 플로피 디스크를 발명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기억들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구글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특허낸 게 누구인지 찾아본다면 아마 IBM이라고 검색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나카마츠 박사는 IBM이 특허를 내기 17년 전인 1950년에 자신이 머릿속으로 이미 이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다고 말합니다. 물론 IBM은 나카마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지만 1970년대에 박사로부터 10개가 넘는 특허 라이센스를 구매한 건 사실이에요. 둘 중 어느 쪽 말을 믿을지는 순전히 여러분의 몫이랍니다. 하지만 박사는 만들지도 않은 것을 만들었다고 우겨대는 이상한 남자는 아닙니다. 대중과 저명한 기관 양쪽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맨하탄에 위치한 이색 박물관 뮤지엄으로부터 최초로 공로상 수여받기도 했고요. 오타가 아니고요. 정말 저렇게 쓴답니다. 또한 국제 테슬라 협회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대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여기서 박사는 니콜라 테슬라, 아르키메데스, 마이클 패러데이, 퀴리 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나카마츠 박사가 어린 시절의 꿈을 이뤄냈다면 지금처럼 다작 발명가로 거듭나지 못했을 텐데요. 박사는 옛날부터 항공기 설계사를 꿈꿨다고 했고 5살 때 비행기용 자동 무게 중심 안정장치를 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14살 때는 부엌에 있는 엄마를 돕기 위해 사이펀 펌프를 발명했거든요. 그 펌프는 나중에 등유용으로 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이 아이는 훗날 도쿄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3,5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박사는 창의력의 샘을 마르지 않게 하는 꿀팁을 몇 개 알고 있답니다. 수영장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수영장 바닥에 앉아 기발한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박사에 의하면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데 발명품 개수를 보면 반박하기는 어렵겠네요. 박사는 물속에서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방수 노트도 발명했어요.
박사는 스스로 세레브렉스라고 부르는 물건도 발명했는데요. 이건 마치 미용실에서 볼 수 있는 의자처럼 생겼답니다. 머리 위로 내려오는 반구형 모자 대신 어두운 색의 천이 머리와 얼굴을 덮는 게 차이점이지요. 이 기계는 머리를 식히면서 발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들 하죠. 또한 박사의 집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평온의 방은 마치 황금벽을 가진 작은 화장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나카마치 박사는 이곳에 앉아 상상력에 방해되는 TV나 라디오 주파수에 대한 걱정 없이 생각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박사가 말하길 황금벽이 모든 걸 다 차단한다고 하네요. 박사는 이동의 방에 앉아 베토벤 교향곡 5번을 감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건 방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지만 이건 제가 좀 유별나게 시시콜콜 따지는 것 같네요. 박사의 두뇌 풀 가동을 돕는 또 하나의 주역은 바로 박사의 식습관입니다. 나카마치 박사는 1일 1식을 하는데요. 항상 그날 먹은 음식의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사는 매일매일 먹은 음식의 사진을 30년이 넘도록 꼬박꼬박 찍어왔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하면 그날 섭취한 음식을 분석해서 어떤 음식이 몸에 더 잘 맞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식단과 지능의 연관성에 대한 박사의 세심한 연구는 박사에게 이그 노벨상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이그 노벨상은 실제 노벨상을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패러디한 것이랍니다. 하지만 이처럼 꼼꼼한 식단이 박사의 목숨을 살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박사는 정말 뭔가를 알아낸 걸지도 몰라요. 2013년 나카마치 박사는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박사에게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죠. 하지만 박사는 여전히 발명품을 줄줄이 만들어내고 계속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걸요. 이 진단을 받고 박사는 독창성과 발명품으로 병을 이겨내자는 일종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는 간간 로봇이라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의자와 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특별한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면역력을 향상시켜 항암 치료제로 이용할 수 있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박사는 지금 90세를 넘겼지만 몸도 마음도 여전히 정정합니다. 어마어마하다는 말도 박사를 묘사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네요. 게다가 박사는 휴식기를 갖거나 은퇴를 할 생각 또한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아직 인생을 반밖에 살지 않은 젊은이로 여기죠. 박사는 143세가 되면 휴식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만에 하나 박사가 자신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줄 무언가를 벌써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박사는 발명을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박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삶을 대하는 자세와 접근 방법이 아닐까요? 천재적이고 긍정적인 멋진 괴짜 나카마츠 요시로 박사를 본받는다면 우리 모두 얻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나카마츠의 발명품 중 어떤 것을 한번 써보고 싶나요? 저는 뿅뿅 보츠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시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